지난 토요일날 토요 집회 때 대학문 집회하면서 바로 이 대로변에 저희들이 대형 현수막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가로 6m, 세로 10m의 대형 현수막을 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컸고 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부정선거는 적화다, 대한민국 적화 목적이다. 그리고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선관위, 언론 모두 한통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냐 그리고 북한의 노예냐 죽음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행사 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 현수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주요 상황으로서요. 검찰이 지난 어저께죠, 17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던 혐의로 징역 5년과 그 다음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2014년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3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도 겪었다. 어느덧 저도 50대 중반이 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초일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5년 구형과 징역 5년이죠. 5년과 5억 원의 이 구형을 때린 것은 상당히 의도되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이가 삼성전자를 뺏으려고, 즉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이 기술을 중국과 관련된 이런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뺏으려는 어떤 의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과 문재인은 방치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삼성전자를 뺏으려는 중국과 관련된 그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조선닷컴의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몇 가지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명이는 구속 못 시키면서 왜 삼성을 못 쓰게 굴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납부하는 삼성 총수를 제발 그만 괴롭히시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사적 자치이지 외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양사 간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졌고 일부 합병을 반대했던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시장법이 뭔지도 모르는 검찰이 잘못됐다고 입을 놀리며 5년 구형을 한다는 게 제대로 된 말하냐. 개버린 독재인 이 역적 시절에 검찰 완장차고 부역했던 놈들부터 다 쳐내야 한다.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한 달도 못 버틴다.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20%를 삼성그룹이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 삼성이 망하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백신 구하랴, 외국 순방 따까리 하랴, 고용 창출에 세금 내랴, 어쩌라고 자꾸 괴롭히냐.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법무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힘없는 이재용만 조지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있지 실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작 잡아넣을 놈은 못 잡아놓고 죄 없는 세계 초일류 기업의 총수를 왜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합병을 해서 주주에게 도움이 되었지 피해를 입힌 게 무엇인가. 삼성 바이오로 직스가 지금 주주에게 얼마나 큰 자산을 안겨주었냐.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 건설할 때 문 머저리가 괴롭히고 수수한답시고 오라가라 하며 감옥에서 허송세월 보내게 할 때 대만의 TSMC는 네덜란드에 극저해선 장비를 연 20여 대 사와서 발전을 했고 삼성은 10대도 들여오지 못하고 지금 대만보다 뒤진 결과를 만들었다. 운동권 쓰레기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기업의 미래 전략실을 없애라 마라 간섭하고 돈 벌 줄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선동질에 귀신같이 뛰어나 돈 쓰고 국민들 갈라치기에는 이골이 난 놈들이다. 이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들이다. 삼성이 세운 공은 온 나라에 이익을 줬지만 삼성 때문에 손해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키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삼성에 심어놓은 준법 감시단에 문재인의 충격 전문용 판사는 아직도 삼성에 있냐? 문재인은 삼성을 이류 회사로 만들어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삼성을 몰아치냐? 검찰은 기업의 자유를 치면은 준법 감시단이나 수사해라. 네. 이게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에는요 준법 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한 국가가 헌법과 그 다음에 그 관련 법률, 예를 들어서 주로 이 기업이 관련된 법은 상법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 관련된 이 상법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기업 경영을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이걸 감시하겠다고 해서 준법감시단을 삼성그룹에다가 바로 투입시켰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문재인 이거 간첩 사실은 당장 잡아가지고 저 광장에 서울시청 광장에 효수해야 된다. 효수. 어떻게 북한의 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들에 대해서는 말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침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선거 때 그렇습니다. 선거를 다 부정선거하니까 그냥 간첩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간첩을 국회의원 만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치, 사법이죠. 사법, 정치, 언론, 물론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선거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 저들이 배째랍니다. 배째랍니다. 근데 배째해주죠. 배째라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배째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배를 째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는 삼성과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요 정말 기업이 깨끗합니다. 물론 제가 안에 내부 잘 모르겠지만 삼성은 그 기업 문화가 다른 기업과 틀려요. 그리고 급여도 많이 주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투명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요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 재벌 2세라 해가지고 이렇게 거드름 피거나 또는 그냥 놀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뭐 골프 치거나 술 먹고 뭐 룸사롱 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선대로부터 이 나름대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이 종북좌익 세력들, 남로당 세력들이 이재용 회장을 사실 삼성을 뺏으려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였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아주 대놓고 인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시안 출신의 프레시안은 약 종북 좌익 성향입니다. 프레시안 기자 출신의 윤태권 정치 칼럼니스트의 글을 올렸는데 조선 칼럼이라 해가지고요. 조선 칼럼 인요한 혁신이 정권을 쟁취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정권은 당대표가 주는 게 아닌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 나는 이거 안 해도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다 주고 협박이라도 해야 성공 가능성은 거기서 시작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지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김창균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준석을 비호하는 거죠. 이준석을 집단 린치로 내모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을, 개혁 세력을, 소수자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인됐다. 성선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뒤집어씌웠다고 착각하겠지만 사람들은 윤석열과 국힘 할배들이 이준석 꼴보기 싫어서 내치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주 대놓고 할배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준석을 지원 생각하는 것은요 다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는 1950년 6.25 김일성 난침 때 그 인민군들이 서울 입성할 때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호해. 인민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선일보는 지금 호남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뒤에서 지원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이들은 현재
이뇨환을 통해서 국힘당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즉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김기현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2년에는 척지원장을 앉혀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정확하게 총선의 공천을 자기들 정체성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다 공천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빨갱이를 다 공천하는 겁니다. 빨갱이들로.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갱이를 다 공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헌법 개정입니다. 저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두 번씩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공청회는 광주에 있었던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했던 공청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제일 먼저. 왜? 공청회라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널들이 다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제제도 끝났고 바로 좌장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사실은 손을 들었는데요. 바로 옆에 있던 발제자가 이 사람이 서강대 교수인데요. 그 좌장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안 시키고요. 옆에 누굽니까? 이동을 글씨공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판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공청회가 완전 개판돼 버렸어요. 완전히 뭐 자기 그 자랑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개판돼가지고 그 소란 있는 상황에 이들은요 그냥 잽싸게 본대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본대를 싸고 왜 도망갔느냐? 공청회에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조차도 아주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들 얘기를 무시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심각한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언론에서는 뭐 영끌,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경매 시장으로 많이 나온다. 뭐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지방 경제는요 사실 바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전성뿐만 아니라 또 뭐 BIS요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를 안 하죠. 이 문재인 세력의 문재인 간첩 세력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가뜨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를 누가 다 뒤집어 쓰느냐? 바로 윤석열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결국은 다 똥바지 집어서 나중에 쫓겨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문재인 이중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시험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국가부채가 상당합니다. 국가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정말 끝도 모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집을 많이 장만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경매로 나오고 또 한 가지 중고차 시장, 특히 중고차 도매 시장에 매물이 쌓여가지고요 아예 경매를 못할 정도로 합니다. 너무 많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지혜롭게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IMF가 왔을 때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저들은 개헌을 할 것이다. 자, 쟤들은 개헌을 할 때까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속이고 끌고 가야 된다. 그 전에 터지지 않도록 이 경제 문제나 모든 게 터지지 않도록 저들은 계속 막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저들의 그 현재 상황이죠. 근데 그냥 윤석열 정부가 아예 확실하게 까놓고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아예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할 가능성도 없죠. 자,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